더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거는 이제 돈이다. 그런 건데, 특검의 결과도 그거거든요. 박근혜, 최순실은 경제 공동체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이 이야기는 결국은 최태민 그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박정희, 최태민 시절까지.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모실 분은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조순재 녹취록 아시죠? 최태민의 의붓아들, 최순실의 모친 임순희 씨가 첫 번째 결혼해서 얻은, 그러니까 최태민 씨 피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중용을 하고 굉장히 오랜 세월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여러 가지를 보좌했던. 그러다가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 박근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조순재 씨의 장남, 설명이 길어요. 최태민의 의붓 손자, 설명이 깁니다. 조영래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한국에서 사업 좀 하다가 이제는 홍콩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그런데 이 사태가 터지자 휴직을 하고 돌아와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자기가 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만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아는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고. 우선 아버지 조순재 씨의 이력부터 간단하게 짚어주세요. 94년도에 유경수 여사가 서거하시고요. 네. 그 1년 뒤에 74년도 네. 돌아가시고 75년도에 추모 1주기 사진전을 기획을 합니다. 추모 1주기 사진전. 네. 그 사진전에 아버지가 이제 기획을 맡으셔서 네. 처음에 그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이원우 공보부 장관 비서관을 하셨어요. 몇 년도부터요? 60년대 후반에 장관 비서관을 하다가 70년도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세요. 여기 서대문 갑구에서. 그때 이제 선거에 나가셨다가 낙선을 하시고 집 한 채 있던 거를 마저 털어먹고. 그 말하자면 나름 잘 나가셨던 분이네요. 그 시절에. 뭐 좀 정치적인 야망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네. 예, 뭐 사회의식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구국 선교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왜 75년대 막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기독교로 반공을 외친 일부러 만들어낸 조직이었고 거기 그 선교단이 만들어지면서 합류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교단이 만들어지는 시기와 사진전을 기획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물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진전 기획을 하시면서 이제 사진전 준비하느라고 뭐 미국 가셔서 외신 사진도 찾고 그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봉사단이 설립이 되죠. 그 본인의 의붓 아버지인 최태민 씨가 와서 일 좀 도와달라. 네네. 네. 너는 뭐 그 장관 비서관도 했고 공부도 할 만큼 했으니 와서 일 좀 도와달라 했는데 근데 그때 그 아버지의 엄마 할머니 네네. 임선희 씨가 최태민 그 의붓 아버지한테 가서 일 좀 도와줘라 이렇게 된 건가요? 처음에?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이제 할머니인 임선희 할머니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원하죠. 같이 이제 참여하게 하고 사실은 인맥이 별로 없어요 그 집안에. 그러니까 그 최태민 씨 자체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네. 이남의 가족 관계가 이렇게 있지 않으셔가지고. 조순재 씨는 임선희 씨가 첫 번째 결혼해서 나왔던 거고 최태민과는 피가 섞이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의 그 첫 결혼에서 낳은 장남이니까 네. 지금 현 남편에게 가서 일을 도와주라고 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인연이 시작됐고 그게 75년도다. 네. 그때부터 소위 2007년에 이제 박근혜 이명박 경선 붙기 그 전까지 거의 계속 박근혜 대통령과 붙어 있었던 거네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84년도에 영남재단 일을 맡으세요. 네. 이제 그걸 맡기 전에 이제 정수장학회를 맡아달라는 네. 이제 제안을 받는데 아버지께서 정수장학회는 못하겠다. 못하겠다. 왜냐면은 너무 세간의 의혹도 많고 보는 눈도 많고 근데 그건 좀 곤란하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도 결사 반대하셨고.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그래도 뭔가 일을 또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 영남재단을 맡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이제 영남재단 일을 하시죠.
75년에 구국 성균단으로 시작해서 네. 이제 영남대학으로 이어지는 인연. 이제 영남대학교가 1인 주주로 있는 회사가 영남투자금융이라는 회사고요. 네. 그 금융회사의 전무로 자리를 옮기세요. 그러니까 돈 관리를 하셨다는 얘기네. 그렇죠. 근데 영남대. 이제 서울에 있는 영남대학 그 영남투자금융 서울 사무소가 있어요, 명동에. 네. 그 명동에 있던 사무실에 이제 처음 나가셔서 84년도부터 일을 하시다가 85년도에는 아예 대구로 내려가시죠. 그러다 갈라지는 게 언제예요? 할머니 때문에 이제 계속 일에 관련이 되죠. 계속. 예. 그게 언제까지냐면 90년대 후반까지. 또 임선희 할머니가 박근혜 대통령 처음 국회의원 출마할 때 뭐 돈도 갖다 주고 98년이니까. 아버지의 엄마, 할머니가 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도 계속 연결돼서 일을 했다. 근데 이제 90년대 후반에 그 그 국회의원 선거 예. 그걸 기점으로 이제 멀어져요. 급격히 아버지가. 그때부터. 할머니의 관계가 거의 끊기고 제가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거는 이제 99년도 봄 정도. 네, 국회의원 되면서 끊어진 거군요. 예. 그러니까 뭐 할머니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이제 국회의원을 만들었다는 그런 자부심이 뭐 다양한 감정이 있으셨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할머니의 어떤 만남이나 인연이 다 하고 끊어지게 된 것도 90년대 후반쯤부터는 이제 멀어져요. 대략 75년부터 99년까지 박근혜 대통령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50대가 달 때까지 쭉 봐온 거군요. 네네. 사진부터 제가 몇 가지 볼게요. 이게 본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 사진까지 보낼 필요는 없었는데. 여기 최태민 씨? 네. 아, 그래서 관계를 증명하느라고. 가족관계 증명 같은 거예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예, 옆에 계시고요. 할머니. 네. 그 꼬마가 됩니다. 안 나와도 되는데 계속 나오네요. 최태민과 아버지. 네. 굉장히 젊었을 때 이제 일이 시작된 거네요. 이게 75년이니까. 이 사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사단 활동을 하는 봉사단. 장면을 사진을 찍고 계신 아버지고요. 홍보 일을 하니까 본인이 직접 사진 찍고. 뭐 홍보라는 게 이제 뭐 대언론 관련들. 네. 최태민 주변에 유일한 인텔리셨던 거네요. 말하자면 대학도 나오고 뭐. 그 나이로 봐도 그렇고 그때 뭐 특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마땅히 없었어요. 임선희 본인? 예. 네, 얼굴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뒤섞였네요. 의붓과. 네. 복잡하시죠, 본인도. 사실은 이 대목은 조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요. 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비극적인 가족사라는 게 네. 원래 그렇게 비극적이진 않았어요. 원래는. 뭐 그래도 좋았던 시절도 있고 네. 또 좋았던 추억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의붓 고모들과의 관계도 네네네. 예전엔 좋았다는 거죠. 예, 제 기억에는 좋았던 어린 기억이 있으니까. 어린 기억엔. 예, 근데 이제 돈과 권력에 이제 가까워지면서 네. 확 틀어졌어요. 그 가족 관계가 해체가 되죠. 그 최태민 씨 사망과 함께 그 돈이 그 소위 최씨 일가와 그 친인척한테 뿔뿔이 흩어지는 네네. 숨겨지는 과정에서 가족도 같이 해체가 돼버린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최태민 씨에게 재산을 받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요. 받지 않았고 아버지는. 네네. 뭐 또 주실 마음도 없으셨겠죠. 의붓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그리고 뭐 그게 다행이기도 한 면이 있어요. 지금에 와서는. 예. 지금에 와서 만약에 아버지가 직접 재산을 많이 받았으면 여기 못 나오시죠? 이런 돈 못 비생활하고. 그렇겠죠. 네.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해주시면. 순득이 고모, 그러니까 내 남편 되신 분이고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 그다음에 정윤혜 씨, 최순실 씨, 정윤혜 씨. 예. 오. 대략 몇 년도 사진인가요? 90년대 초가 아닐까 싶어요. 네. 90년대 초에 결혼했다고 96년에 결혼한 게 아니라 네. 안민석 의원이 주장하기 시작했죠. 이 뒷받침되는 사진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90년대 초에 이미 서로 아는 사이였구나. 아버지. 나이 드시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 것 같네요. 돌아가시기 2달 전이에요. 박근혜에 대해서 25년간 알아온 박근혜에 대해서 아버지가 생전에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2007년에 경선 당시에 예. 박근혜 당시 후보가 조순재를 모른다라는 네. 얘기를 하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평생 거짓말을 달고 사는구나. 평생 달고 사는구나.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왔는데 예. 도저히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거짓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격한 분노를 느끼셨죠. 그러니까 75년부터 자기가 일을 도와줬는데 네. 25년간이나 그런데 경선에 나와서 잘 모른다고 또 아니고 이제는 관계가 끊어졌다도 전혀 아니고 모른다. 네, 전혀 모른다. 네. 그때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냥 어떤 사람이 날 모른다고 거짓말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유족들도 모른다. 유족이라는 거는 최태민 씨의 유족들 또 다 모른다고 했다. 라는 이제 근거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셨어요. 최태민 씨의 가족들도 조순재 모른다더라. 예. 라고 나도 모르지만 예. 그래서 아마 그때 최순실 씨가 아마 모범 답안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이런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이렇게 모른다고 해라. 에 따라서 그냥 하셨을 것 같아요. 그 화나는 것뿐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를 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혹을 좀 받죠. 이렇게 모른다고 했을 때에는 그래도 뭐 뒤로 와서 뒤에서 좀 이렇게 뭐 돈도 챙겨주고 돈을 챙겨줬거나 야, 내가 너 모른다고 할 테니까 너 입 다물고 있어. 그렇죠. 하고. 네. 어떤 그 모종에 협의가 있지 않았냐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 주변에서 야 너 돈 받고 이딴 벌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못 참으셨던 거예요. 더 화를 났고. 예.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평가가 내려질 때 속수무책일 거라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항거하시는 거죠. 그런 일이 터지기 전에도 그렇게 긴 세월 네. 지켜봤으면 바로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지켜봤으면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평가했냐 이거죠. 아버지의 그 진정서나 이제 그 녹취록. 거기에 나온 거로는 무능하다. 거짓말 너무 잘한다. 그리고 잘못 있으면 다 뒤집어 씌운다 남에게. 네. 이렇게 요약돼요. 그런 얘기를 평상시에 하셨어요? 아주 많이는 아니고요. 예. 그런 얘기는 간간히 제가 들었던 얘기죠. 자기가 다 하라고 한 일이었는데 저는 책임지지 않고 다 뒤집어 씌운다. 영남재단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이제 아버지가 직접 개입됐던 일이고 같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시게 됐는데 그렇게 물러나시는 과정에서도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다 봤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한 조직의 보스가 되거나 뭐 지도자가 되려면 좋든 싫든 책임져야 할 문제는 책임져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 녹취록에는 그런 대목도 나오지 않나요?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자기 신념화해서 그러니까. 진짜로 그게 진짜인 걸 믿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네. 거짓말을 스스로 믿어버리는 거짓말 있잖아요. 그래놓고 분명히 자기가 사인한 건데 이 사람은 다 책임을 지고 자기는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죄의식도 없이. 뭐 그런 유의 설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소에 모사했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된다는 이유가 그런 거. 그렇죠. 네. 그 진정서에도 보면 그 당시에 이미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네. 진정서 안에. 그 진정서는 어디에 제출한 진정서죠? 한나라당 당시 강재섭 의원, 예. 강재섭 대표한테 보내고. 네, 이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열받은 거예요. 2007년 이명박하고 경선할 때. 이명박 캠프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두 사람과 긴 이야기를 9시간에 걸쳐서 한 게 소위 조순재 녹취록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말씀하셨죠. 이제 이 나라가 최순실의 밥상이다. 밥상된다. 예언이에요, 예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 후보가 최순실이 젓가락이다. 최순실의 젓가락이다. 그렇게 될 거다 나라가. 큰일 났다. 정확하게 보셨네. 네. 근데 그때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그것도 그때 이해 좀 못하겠죠. 신기하긴 해요. 예. 그냥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후회를 하셨다면서요. 박정희의 재산을 최태민에게 넘기는데 제가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네. 대략 그런 의미 넘기는데 내가 기여한 것에 대해서 크게 후회한다. 아버지가 자책을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뭐라고? 내가 잘못한 일의 결과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가 그리고 내 손으로 그랬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개입했다라는 단어와 네. 내 손으로 그랬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내 손으로 했다. 이제 저는 나중에 그걸 제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내 손으로 했다는 게 이제 겨우 말하자면 최순실이 그런 돈을 가지고 휘두르고 박정희 대통령의 뭐 예를 들면 금고 혹은 비자금 뭉탱이 돈이 옮겨지고 이제 옮겨지는 과정에서 어떤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강하게 추정을 하는 부분인데 네. 저희 친척 되시는 이제 어르신이 젊으셨을 때 운동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이제 그분이 운동하는 그 사범들하고 유단자들을 이제 몇 명 동원을 해서 강남의 어딘가에 가서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지키는 장면이요? 예,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몇 명을 이제 요청을 해서 네. 데리고 강남에 있는 어느 건물에, 어느 집에 네. 가서 방에 있는 박스들을 지켜요. 근데 그 박스가 지킨 박스가 무슨 재산이 들어있었다 그 안에? 이제 어느 방 안에서 한 2, 3일 정도, 며칠을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박스들을 지켜주죠. 그래서 저는 그게 아마 이제 뭔가가 중요한 것들이 옮겨지는 과정에 어떤 중간 지점에서 그거가 아마 그거랑 관련이 있지 않냐. 그 시절이, 이제 11.6 사태가 나고 나서 직후에. 예, 직후 한두 달 정도 지난 시기로 이제 그 어르신을 기억하시니까, 그때쯤 벌어진 정황상 그게 그거 아니겠냐라는 추정이죠. 그거가 그러면 이제 소위 청와대에 남아있던 금고가 혹은 청와대 안가나 혹은 거기 남아있던 재산이 옮겨지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한 거죠. 11.6 직후라면. 네네. 예. 그게 최태민 사망 직후라면 지난번 최재석 씨 스토리하고 이어지는데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거는 그 이전에 9년 얘기니까. 79년 그 정도 좀 이야기니까. 그리고 나서 돈이 크게 두 번 옮겨진단 말이죠. 한 번은 박정희로부터 최태민에게, 그리고 최태민으로부터 최순실에게, 일가에게. 예. 네. 두 번 옮겨지는데 앞부분은 그 시절에 최태민 씨 옆에서 최태민을 보좌할 정도의 이력이나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랬을 법한 상황인데, 나중에 94년도에 네네. 98년까지 인연이 이어졌다고 하니까 94년도에도 혹시 그런 역할에 저희는 그때 최태민 씨 돌아가신 걸 몰랐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통보를 안 했구나 여기도. 네. 그러니까 저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재산 정리가 다 끝날 때까지는 저희는 몰랐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영남대학에 계셨으니까 영남대도 끊임없이 영남대 재산을 빼가지고 최태민에게 현금화하거나 글로 넘기는 작업이 있었다고 한단 말이죠. 네네. 거기는 관여됐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거기에는 아버지가 관련을 하셨고, 그러니까 어떤 식의 요청이든 최태민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을 거고, 네. 그 요청을 실행을 하셨을 거고. 그걸 이제 돌아가시 전에 후회한다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을 자기가 이렇게 관여했던 일의 결과가 자기 눈앞에서 자기를 부정당하는 결과로 나왔을 때, 이거 잘못한 거다. 내가 헛짓을 했다. 이런. 평생 헛짓을 한 것이다라고 후회하셨다. 예. 박근혜에 대한 조순재 씨의 평가예요. 녹취록이라고 100% 꼭딱시다. 이제 아버지가 정해지면 한 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해버린다거나 꼭딱시다는 얘기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잘못되면 책임 전가하는 것을 완전 밥 먹듯이 쉽게 했었다. 이런 평가들. 그러면서 이 영남 때 예를 듭니다. 예. 이게 녹취록 일부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것도 결과가 나쁘면 전부 잡아 떼버린다. 사전에 다 상의하고 다 협의하고 다 최종적으로 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전부 다 잡아떼고 자기 속 빠지면 된다.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죠. 이제 이 대목을 내가 본격적으로 물어보려고 아까 얘기를 한 건데, 공동 이익을 위해 설립됐다. 경제도 공동체다. 특검의 결론은. 그러면서 예로 든 게 이제 사절을 계약하고 집값도 지불했다. 이야기는 이제 장충동에서 살다가 삼성동으로 이사 갔는데 90년대 그때 두 집 사이의 차이가 4억이었는데 집을 팔아서 냈다고 그랬는데 4억 어디서 나왔냐 이거지. 찾다 보니까 할머니 임순희 씨가 그 4억 차액뿐만 아니라 집 전체 계약과 그 전체 집의 계약금이었던 판매 대금이었던 10억 5천을 한 번에 지불했다를 부동산 업자가 특검에 증언을 하죠. 그래서 이제 확인되어서 임선희 씨가 다 돈 내준 거 아니냐. 공동체 맞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옷값도 내주고 등등등. 녹취록에 보면 돈이 넘어가는 과정이 조금씩 나와요. 박정희 11.6 전에 구국송교단 동관을 누가 했냐 했더니 조은재 씨가 최태민이 했다. 돈은 철저하게 최태민이 다 관리했다. 그네가 그렇게 시키고 절대 누구한테 맡기지 말라고. 그 시절부터 그 전에 생활이 어땠냐 얘기도 나오거든요. 보면은 구국송교단에서 다 같이 최순득, 최순실, 최순천 자매들이 생활을 했는데
그때 경제 정도 생활이 어땠냐 그랬더니 아주 어려웠다. 지지에도 가난했다는 거예요. 이 집안이.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한 일이라고는 신발 파는 거하고 그것도 그 리어카 수준에서 신발 파는 거하고 유치원 한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2,700억 어디 생기냐고. 그리고 이제 돈이 넘어갈 때 여기 이제 아버지는 전부 기집애들이라고 표현해요. 최순실 최씨, 예, 자매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최태민 사망이죠. 사망 이후에 사돈의 8존까지 전부 다 분산시키고 왔다. 돈을. 이 과정을 아시는 거죠. 어떻게 분산하는 건지. 그리고 나서 그 시절에 엄청난 돈이 움직였는데 이때 가족이 아마 풀풀이 흩어진 것 같아요. 가족관계 끊어진 것 같은데. 그 시절은 뭐 벽 뚫고 돈 숨기던 시절이다. 그러니까 이 돈들이 어떻게 풀풀이 다 흩어졌는지 다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런 의문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미 돈이 1,000억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대화자가 하신 얘기. 예, 대화자가 1,000억이 넘는다고 뭐 얼마야 뭐 셋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그랬더니 그 지금 특검을 조사했듯이 이게 이제 이명박 캠프 쪽에서 조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1,000억이 이미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1.6 이후에 생긴 돈이 1,000억이 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박정희 돈인 거죠. 그전에는 없었고 돈이 하나도. 근데 이런 질문을 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박근혜 그 많은 돈을 왜 전부 다 최태민에게 줬을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불가사의하다고 해요. 네. 불가사의하다고 네, 네. 왜 최태민 다 줬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유도 일부는 말합니다. 본인이 뭐 당황하기도 했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사회경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글로 갔겠지. 이런 짐작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는 경제 공동체이다 라고 할 만한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이 뭐가 있냐 이거죠. 개인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시지 않았으니까. 박근혜 네네. 대통령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비 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소비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필요한 뭐 소소한 일상용품부터 뭐 집에서부터 뭐 필요한 모든 생활 비용과 하다못해 뭐 장을 보러 가서 뭐 식재료를 사오는 것까지 본인이 하지 않고 누군가가 다 해줬고 네. 또 그 비용도 저희 할머니 임선희 씨가 준 돈으로 저희 어머니가 뭐 집행을 하거나 시장 봐오거나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거나 이렇게 누군가가 대신 소비 활동을 했으니까 이게 일상 전체가 다 할머니가 준 돈으로 했다. 아니, 그 돈도 할머니 돈은 아닌 거잖아요. 돈이 싹 넘어갔었고. 그러니까 최태민이 관리하던 박정희 돈인 거죠. 예. 뭐 그렇게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뭐 사오라고 돈을 줬다든가 뭐 이거 뭐 하라 세우고 돈을 누구한테 줬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뭐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의미가 이제 가족이 형성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에 이제 개입하는 탐욕과 어떤 그 권력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족처럼 생활을 하면 가족 내에서 누구 돈과 누구 돈을 분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아, 그런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형성된 가족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전 이제 사실 집회를 하기 시작한 거죠. 구분의 의미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는 거네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봐오기로. 그러면 그 돈들은 거의 다 저 집을 할머니가 지불했듯이 그 할머니 주머니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다. 뭐 그 시절에는 그게 이렇게 이상하지 않았던 풍경이에요. 그 시절에는요? 지금 세월이 지나서 일반 국민들이 그걸 보니까 이상한 방식의 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절에 그 안에서 살던 사람들은 누구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박근혜, 최태민의 관계가 특수했기 때문이다. 이게 더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목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최태민과 박근혜 관계에 대해서 골방이 있는데 그 서너 시간 들어가면 둘이 안 나온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직접 뭔가를 목격한 적은 없나 봐요. 사실 박근혜, 최태민의 관계에 대해서 온갖 썰들이 있지만 내가 그걸 봤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좀 난감해 하시는 이제 부분들인데, 박근혜 씨 당시에 이제 생활할 때 가사 도우미 네. 분이 이제 저 어머니가 보내서 이제 하시게 되고, 또 급하게 이제 운전기사를 이렇게
급하게 필요하면 운전기사를 이제 아버지가 찾아갖고 이제 보내주고,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그럴 때 이제 주사를 좀 맞아야 되면 주사를 놔주시고. 아버님이 간호사 출신이셨대요. 그래서 그 주사의 히스토리가 아주 오래됐어요. 네, 그때부터. 예. 예. 그래서 직접 박근혜 몸에 주사를 놓으셨던 거죠. 박근혜 씨가 돌아가실 때도 차가 이제 어딘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차가 눈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깊이 인사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애틋했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깊은 종교적 신념 같은 거가 있는. 종교 신념, 예. 네, 그런 어떤 종교적 공동체적인 그런 거가 종교적 공동체이기도 했고. 있죠.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런 이제 그래도 시아버지가 시키니까 네. 할머니랑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런 주문도 외우고. 주문요? 네, 어떤 주문이었어요? 몇 가지 주문이 있더라고요. 예,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외우고 이제 그런 건 하기 싫어서 또 이제 빠져나오고 이러던 시절인데 그래도 박근혜 씨는 끝까지. 그런 특수 관계다 보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거든요. 1,000억을 남에게 맡긴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어려운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죠. 그게 종교적 공동체든 아니면 많은 언론에서 나왔던 그런 관계든 간에 특별한 관계였다. 옆에 믿을 만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겠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돈은 글로 다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박근혜의 눈에 바라본 그 재산 관련은 내 아버지 돈을 관리해주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이 나의 수발을 들며 돈을 당연히 그쪽에 쓰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존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게 이 할머니의 역할이에요, 보면. 사실 98년도에 국회의원이 될 때도 할머니 역할이 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재산이 유지되고 하는데 할머니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스포트라이트에서 이제 잠깐 정리한 거를 그 부분만 추려서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나온 건데. 끌어모은 최 씨일까? 조순재 씨의 장남 조영래 씨는 용기가 필요했을 어려운 고백을 합니다. 할머니이자 최순실의 어머니인 임선희 씨가 전체 구조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임선희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전체의 비리 구조에서 몸통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실제로 임선희 할머니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점이 있어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아 자신의 이름만 겨우 쓸 줄 알았다는 임선희. 유독 세매는 능했다고 합니다. 돈 버는 재주도 뛰어나고 어떤 돈에 대한 집착도 굉장하고 배움이 없으셨던 분 치고는 세임이 빨랐고 장부 같은 건 가지 다니시지도 않았는데 다 기억을 했고 할머니를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그 중에 최순실 씨가 아닐까. 달러성까지 하며 특유의 억척스러움으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다는 임씨. 아들 조순재 씨는 집안의 실세로 기억합니다. 이 사람도 개판 일보 직전인데 우리 모친 만난 덕에 인간 된 거지. 우리 모친 능력이 대단한 거야. 우리 모친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재벌이 됐을 거야. 우리 모친 만나서 사람 됐다. 인간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 무시를 했다. 그런 표현인 거죠. 박근혜 대통령과도 각별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정계 입문 때 직접 뒷바라지를 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이제 직접 가셔가지고 사모께서 직접 가셔서 거기서 식식하면서 그렇게 도와드렸거든요. 돈이 더 필요할 때는 임선희도 직접 현장으로 달려갔다. 차 트렁크에 현찰 다발을 잔뜩 싣고 다녔으며 필요할 때 필요할 만큼 그 돈을 뿌리고 다녔다. 임선희와 최순실은 알고 있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한 돈이었기에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한다고. 그래야만 나중에 더 큰 돈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도. 영의 박근혜와의 만남이 시작되며 최 씨과의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뭉칫돈. 자, 이 이야기가 이제
그림이 거의 완성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때까지 들어왔던 우리가 알아왔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박근혜 최태민의 관계가 특별했기 때문에 넘어갔고 돈이 그런데 그 돈이 잘 유지되는 데는 임선희 씨 역할이 있었고 그리고 최태민 사망 이후에는 임선희 할머니가 결국은 정치 입문과 그걸 적극적으로 컨트롤했고 직접 뛰었고 98년 당시에 선거 현장에 같이 내려가서 그때 돈 뿌는 일은 본인이 다 했고 뒤에서 그러니까 최순실은 아직 등장하기 전에요. 심부름할 때예요, 그냥. 사실은 그때도 이제 최태민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외부적인 모든 행사나 이런 거에는 최순실 씨가 이제 개입을 했고요. 네. 할머니는 이제 뒤에서.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대목은 뭐냐면 그때도 돈을 관리하고 뿌리고 하는 것은 할머니였는데 임선희 씨였는데 그 앞에 뭐 특검 집 얘기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선거할 때 본격적으로 돈 뿌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아까도 JTBC 나왔지만 트렁크에 돈 싣고 가가지고 거기에 잔뜩 얼마인지도 모르죠. 잔뜩 싣고 가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뿌리기 시작했다 얘기 나오는데 아버지한테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박근혜 처음 국회의원 될 때 돈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할머니가 그 여행용 트렁크에 돈을 싣고 갔다는 거는 얘기하셨어요. 직접?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뭐 2억, 3억, 1억 5천, 2억. 여러 번? 아니 뭐 그런 정도 단위였어요. 정확하게 그 금액 자체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네. 그 뭐 2억 이 정도 금액이 네. 그러니까 억대라는 거. 억대. 그거를 이제 여행용 트렁크에 넣어서 할머니가 싣고 갔다. 네. 그러니까 니네 할매가 싣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불법이기도 하지만 불법 이전에 그 돈의 출처가 임선희 씨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팔아서 낸 게 아니라. 근데 아까 방송에 나왔던 책 인용한 대목은 어느 책이에요? 그건 제 초고예요. 네. 초고. 네. 그러니까 그 표현에 이 돈을 언제 써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 초고들이 이제 변호사하고 이제 법률 검토도 마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의 표현들이 좀 조정이 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그 최순실 17년 운전기사의 증언도 있어요. 이게 작년 말에 나온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워낙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와서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묻혀버렸어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시면 선거 거의 내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오늘 가정부 됐고 이제 공직선거 하루 전날이군요. 그죠 하루 전날쯤 내려가고 그러는데 자 98년도도 그렇고 2000년도도 마찬가지야. 누가 오겠어요? 차에서 떠는 거 아니고. 옮기는 건 내가 갖다 놨지. 옮겨주는 거죠? 근데 그 방에다 갖다 놨지. 2층 거기 집에. 그 방에는 돈 가져가는 거는 그 할매가 자는 방이에요. 네. 하나는 박 의원이 자고 하나는 할매가 자는 방에 그 돈이 있어. 박 의원은 돈이 얼마가 나가고 그런 건 몰라. 2000년도는 어땠어요? 2000년도 똑같이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2000년도? 그때도 왜 똑같아? 돈을 그때 배달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증언이 이제 아버지의 얘기나 이 운전기사의 얘기나 다 일치하는 거죠, 이게. 또 이야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을 같이 했으니까 최태민의 재산이 결국 사망하자 최순실 쪽으로 여기서 최순실은 이제 최씨 자매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매들로 옮겨졌다라는 진술도 쭉 해요. 요약하면 그거예요. 재산이 일로 넘어갔다. 자기가 봤다. 이런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그걸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잘못됐다는 그 현실 인식이 네. 그 당시에는 좀 희박했던 것 같고요. 없었겠죠, 그때는. 네. 네. 그리고 이제 2007년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언젠가부터 이제 정치 쪽으로 박근혜 씨가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거를 좀 불편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자질로 된다는 말인가? 네, 네. 정치적 역량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옛날에는 그러셨죠. 뭐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뭐 추모 사업이라든지 사회 활동이나 봉사 활동 정도를 하는 게 좋다. 정치에 깊이 들어가는 거는 불편했다. 자질도 거죠. 안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엔간 확 들어갔는데 대통령 후보가 돼서 경선에 이제 자기를 부정하는 그 인터뷰 그 증언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은 사실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최태민 씨와의 관계를 그냥 옛날에 뭐 같은 일을 하면서 좀 도와준 정도의 관계로 의미를 축소해서 인정 안 할 수는 없고 다 증거들이 사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축소해서 인정을 해왔는데 조순재까지 안다고 얘기하면 이제 그 거짓말이 드러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최순실 쪽에서 인정하면 안 된다고 그랬겠죠. 그렇죠. 예. 네. 그건 뭐 당연히 그랬을 거고요. 의붓 오빠지만 예. 우리 과거의 치부를 다 알지 않느냐. 인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겠죠. 당연히. 인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버지가 무슨 다른 증언을 했을 때는 사실성을 가지게 되니까 인정할 수 없었겠죠. 아예 부인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로 만들어봐야 그래야 되는. 그랬다고 전면적으로 봐야죠. 부인하는. 네.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급격하게 관계가 나빠진다고 하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할머니를 한 몇 년간 못 뵀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도 못 봤고.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재산이 있던 시절에는 이제 재산이 이제 점점 딸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네. 저희 아버지가 배제당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아들이니까 엄마가 보고 싶을 수 있고. 네. 친엄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예, 입장에서. 평생 엄마에 대한 어떤 모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10살에 이제 할머니가 제가 가시면서 아버지를 두고 가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모성을 계속 찾는 과정 속에서 헤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더더욱 최태민 일을 도와줬겠죠. 엄마가 도와주라고 하니까 친엄마가. 뭐 거절할 수 없었다고 봐야죠. 네. 가족관계 해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생기면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생기는 순간 가족관계가 다 깨진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의붓 오빠이긴 하지만 저쪽에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았던 최 씨 자매가 네네. 아버지를 철저히 배제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당연히 그랬죠. 그러면서 떨궈져 나갔고 네네. 그 과정에서 엄마도 잘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네네네. 벌어진 거군요. 이복 오빠를 철저히 배제하는 과정에서 동원한 폭력이나 이런 걸 보면 거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돈을 안 주고 그냥 연락도 안 해버리고 끊어버린 엄마하고 관계를 끊어버린 거구나 아예. 이제 그 부분이 할머니는 사실 좀 주고 싶어 했어요. 전 알고 있었고요. 그렇겠죠. 친엄마인데. 네. 할머니의 의지는 분명히 뭐 저도 귀여움을 받은 손자고 또 아버지도 안타까워하셨고 이제 그럴 수 없는 사정은 아버지가 아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 아버지는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다만 엄마를 못 보는 게 오래됐고 이제 엄마를 못 본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신 것도 우리는 몰랐고 그거야 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아버지한테는 한으로 남으신 거죠. 그럼 특검이 수사 결과를 경제도 가족이라고 발표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인터뷰라는 거를 하고 요새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꼭 주장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이게 길고 오래된 부정부패의 이야기라는 본질, 네. 이거를 이렇게 벗어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자꾸 다른 데로 흐르는데, 이제 이 부정부패가 본질이라는 걸 놓고 이제 다시 다 조명해보면 전부 부정부패한 얘기들의 스토리거든요. 박정희가 쌓은 돈도 부정부패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사후 자금이라는 게 세상에 알려져도 청렴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거고, 그러니 공개할 수도 없고, 더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의미에서 뭐 아까 당황하기도 했고, 뭐 그래서 그랬다고 얘기하시지만, 부패가 싹틀 수 있는 구조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던 환경에 기가 막히게 그 현장에 서 있었던 분. 그리고 그 부정부패 위에서 부정부패를 통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고 확대해 가고. 이 그 수십 년의 세월이 부정부패의 연장의 연장으로 계속 이어진 거니까 부정부패가 이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쳤나. 그래서 이 논의가 사실을 저는 앞으로 세대에게 이게 어떤 의미를 주냐. 근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거냐 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책의 내용은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최태민, 임선희, 박근혜까지 이어지는 경제 공동체이자 부정부패를 가족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특검의 결론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한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했겠네요. 그럼요. 네. 사실은 특검도 의심을 했었어요. 네. 특검이 뭐 특별하게 뭘 밝힐까. 네. 그런데 특검에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그거를 혐의로 이제 밝혔을 때 좀 사회가 바뀔 수 있겠다 이제. 제대로 짚었다. 네. 네. 이게 어디에 가서 끝까지 닿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출발은 제대로 하지 않았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하신 거예요. 자기 아버지, 본인의 아버지, 본인의 할머니가 이 박근혜와 정의당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주요한 배역이 없고 그리고 그거를 가족사의 관점에서 다 일일이 밝히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사건을 진행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만감이 교체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쓴 동기를 저번에 여쭤보셨을 때, 아버지가 불쌍해서 했어요.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부정까지 당하는 거는 차라리 뭐 정의로운 일을 했으면 자기 사명감이나 채웠으니까 뭐 그래도 뭐 상관없었겠지만 자기가 한 일도 뭐 자랑스럽지도 않은데 그건 또 부정당하고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거지. 허무하신 거죠. 그것도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풍경이 되게 외롭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고선 이제 방송에서 아버지 음성이 나오잖아요. 홍콩에서 이제 잠자려고 이제 그 방에 누워 있는데 방송에서 아버지 음성이 들려요. 아, 눈물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해서 내가 책 한 권 써드려야겠다. 실제 있었던 일이 뭔지 역사에 남겨놔야 되겠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부정부패한 사회가 조금 투명해지는데 제가 조금 시작을 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만 받으면 뭐 여한이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거는 이제 돈이다 그런 건데 특검의 결과도 그거거든요. 박근혜 최순실은 경제 공동체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이야기는 결국은 최태민 그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박정희 최태민 시절까지.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모실 분은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조순재 녹취록 아시죠? 최태민의 의붓아들 최순실의 모친 임순희 씨가 첫 번째 결혼해서 얻은 그러니까 최태민 씨 피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중용을 하고 굉장히 오랜 세월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여러 가지를 보좌했던 그러다가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 박근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조순재 씨의 장남 설명이 길어요. 최태민의 의붓 손자 설명이 깁니다. 조영래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한국에서 사업 좀 하다가 이제는 홍콩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그런데 이 사태가 터지자 휴직을 하고 돌아와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자기가 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만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아는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고. 우선 아버지 조순재 씨의 이력부터 간단하게 짚어주세요. 94년도에 유경수 여사가 서거하시고요. 네. 그 1년 뒤에 74년도 돌아가시고 75년도에 추모 1주기 사진전을 기획을 합니다. 추모 1주기 사진전. 네. 그 사진전에 아버지가 이제 기획을 맡으셔서 처음에 그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이원우 공보부 장관 비서관을 하셨어요. 몇 년도부터요? 60년대 후반에 장관 비서관을 하다가 70년도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세요. 여기 서대문 갑구에서. 그때 이제 선거에 나가셨다가 낙선을 하시고 집 한 채 있던 거를 마저 털어먹고. 그 말하자면 나름 잘 나가셨던 분이네요. 그 시절에. 뭐 좀 정치적인 야망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네. 예, 뭐 사회의식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구국 선교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왜 75년대 막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기독교로 반공을 외친 일부러 만들어낸 조직이었고 거기 그 선교단이 만들어지면서 합류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선교단이 만들어지는 시기와 사진전을 기획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물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전 기획을 하시면서 이제 사진전 준비하느라고 뭐 미국 가셔서 외신 사진도 찾고 그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봉사단이 설립이 되죠. 그 본인의 의붓 아버지인 최태민 씨가 와서 일 좀 도와달라. 네네. 네. 너는 뭐 그 장관 비서관도 했고 공부도 할 만큼 했으니 와서 일 좀 도와달라 했는데 근데 그때 그 아버지의 엄마 할머니 네네. 임선희 씨가 최태민 그 의붓 아버지한테 가서 일 좀 도와줘라 이렇게 된 건가요? 처음에? 제가 아는 관점에서는 이제 할머니인 임선희 할머니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원하죠. 같이 이제 참여하게 하고 사실은 인맥이 별로 없어요 그 집안에.
그러니까 그 최태민 씨 자체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네. 이남의 가족 관계가 이렇게 있지 않으셔가지고. 노준재 씨는 임선희 씨가 첫 번째 결혼해서 나왔던 거고, 최태민과는 피가 섞이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봄 정도? 네, 피가 되면서 끊어진 거군요. 예, 그러니까 뭐 할머니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이제 국회의원을 만들었다는 그런 자부심이 뭐 다양한 감정이 있으셨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할머니의 어떤 만남이나 인연이 다 하고 끊어지게 된 것도 90년대 후반쯤부터는 이제 멀어져요. 대략 75년부터 99년까지 박근혜 대통령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50대가 달 때까지 쭉 봐온 거군요. 네네. 네. 사진부터 제가 몇 가지 볼게요. 이게 본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 사진까지 보낼 필요는 없었는데. 여기 최태민 씨? 네. 아, 그래서 관계를 증명하느라고 가족 관계 증명 같은 거예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예, 옆에 계시고요. 할머니. 네. 그 꼬마가 됩니다. 안 나와도 되는데 계속 나오네요. 최태민과 아버지. 네. 굉장히 젊었을 때 이제 일이 시작된 거네요. 이게 75년이니까. 이 사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사단 활동을 하는 봉사단. 장면을 사진을 찍고 계신 아버지고요. 홍보 일을 하니까 본인이 직접 사진 찍고. 홍보라는 게 이제 뭐 대언론 관련들. 네. 최태민 주변에 유일한 인텔리셨던 거네요. 말하자면 대학도 나오고 뭐. 그 나이로 봐도 그렇고 그때 뭐 특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마땅히 없었어요. 임선희 본인? 예. 네, 얼굴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뒤섞였네요. 의붓과. 네. 복잡하시죠, 본인도? 사실은 이 대목은 조금 얘기하고 싶은 분이긴 한데요. 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비극적인 가족사라는 게 네. 원래 그렇게 비극적이진 않았어요. 원래는? 뭐 그래도 좋았던 시절도 있고 네. 또 좋았던 추억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의붓 고모들과의 관계도 예전엔 좋았다는 거죠. 예, 제 기억에는 좋았던 어린 기억이 있으니까. 어린 기억엔. 예, 근데 이제 돈과 권력에 이제 가까워지면서 확 틀어졌어요. 그 가족 관계가 해체가 되죠. 그 최태민 씨 사망과 함께 그 돈이 그 소위 최씨 일가와 그 친인척한테 뿔뿔이 흩어지는 숨겨지는 과정에서 가족도 같이 해체가 돼버린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최태민 씨에게 재산을 받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요. 받지 않았고 아버지는 뭐 또 주실 마음도 없으셨겠죠. 의붓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그리고 뭐 그게 다행이기도 한 면이 있어요. 지금에 와서는. 예. 지금에 와서 만약에 아버지가 직접 재산을 많이 받았으면 여기 못 나오시죠? 이런 못 비생활하고 그렇겠죠. 네.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 주시면. 순득이 고모, 그러니까 내 남편 되신 분이고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 그다음에 정윤혜 씨, 최순실 씨, 정윤혜 씨. 예. 오. 대략 몇 년도 사진인가요? 90년대 초가 아닐까 싶어요. 네. 90년대 초에 결혼했다고 96년에 결혼한 게 아니라 네. 안민석 의원이 주장하기 시작했죠. 이 뒷받침되는 사진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90년대 초에 이미 서로 아는 사이였구나. 아버지. 나이 드시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 것 같네요. 돌아가시기 2달 전이에요. 박근혜에 대해서 25년간 알아온 박근혜에 대해서 아버지가 생전에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2007년에 경선 당시에 박근혜 당시 후보가 조순재를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평생 거짓말을 달고 사는구나. 평생 달고 사는구나.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왔는데 도저히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거짓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그 첫 결혼에서 나온 장남이니까 지금 현 남편에게 가서 일을 도와주라고 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인연이 시작됐고 그게 75년도다. 네. 그때부터 저 소위 2007년에 이제 박근혜 이명박 경선 붙기 그 전까지 거의 계속 박근혜 대통령과 붙어 있었던 거네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84년도에 영남재단 일을 맡으세요. 이제 그걸 맡기 전에 이제 정수장학회를 맡아달라는 이제 제안을 받는데 아버지께서 정수장학회는 못하겠다. 못하겠다. 왜냐면은 너무 세간의 의혹도 많고 보는 눈도 많고
근데 그건 좀 곤란하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도 결사 반대하셨고.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그래도 뭔가 일을 또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 영남재단을 맡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이제 영남재단 일을 하시죠. 75년에 구국성년단으로 시작해서 네. 이제 영남대학으로 이어지는 네. 2년. 이제 영남대학교가 1인 주주로 있는 회사가 영남투자금융이라는 회사고요. 네. 그 금융회사의 전무로 자리를 옮기세요. 그 돈 관리를 하셨다는 얘기네. 그렇죠. 근데 영남대. 이제 서울에 있는 영남대학 그 영남투자금융 서울 사무소가 있어요. 명동에. 네. 그 명동에 있던 사무실에 이제 처음 나가셔서 84년도부터 일을 하시다가 85년도에는 아예 대구로 내려가시죠. 그러다 갈라지는 게 언제예요? 할머니 때문에 이제 계속 일에 관련이 되죠. 계속. 예. 그게 언제까지냐면 90년대 후반까지. 또 임선희 할머니가 박근혜 대통령 처음 국회의원 출마할 때 뭐 돈도 갖다 주고 98년이니까. 아버지의 엄마, 할머니가 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도 계속 연결돼서 일을 했다. 근데 이제 90년대 후반에 그 그 국회의원 선거 예. 그걸 기점으로 이제 멀어져요. 급격히 아버지가. 그때부터. 할머니의 관계가 거의 끊기고 제가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거는 이제 99년도